자, 12에서 17번 독서 인문 지문입니다. 이게 요번 모의고사에서 아마 제일 킬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화제의 지문인데, 제가 철학과 전공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낯설지 않은 지문인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왜 이런 것까지 내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지문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 이 글은 윤리적인 거를 다루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논리학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자, 논리학을 다룬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논리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은 그렇진 않아요. 자, 그렇진 않아요. 대신 여기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거 지금 글이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자꾸 단서를 타는데, 나와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자, 글에 기호 표시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갖고 가져가면, 자, 그러면 쉬워지나요?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게 바로바로 풀리지는 않고 꽤나 시간이 걸리는 거는 사실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이걸 출제하는 사람들이 아마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어렵게 가져가야겠다라고 의도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어떤 푸는 요령을 알려준다 아니면 뭐 해설을 잘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난이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 줄창 얘기했던 그 고분고분하지 않은 독서 지문이 나올 거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독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독서 입문에서 나왔던 건데, 어쨌든 이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글에 기호 표시하는 연습을 하면서,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 지문에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 지문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문단부터 나눠봅시다.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나에서도 하나, 둘. 나는 지금 두 문단밖에 없네요. 자, 첫 번째 문단, 1문단 얘기를 먼저 합시다.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선과 올바름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고 했대요. 그게 주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에이어라는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이 도덕 문장이라는 것이 진리적합성이라는 게 뭐냐? 참 또는 거짓. 이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명제할 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진리적합성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자 갖지 않는다. 그러면 자 1문단에서 얘기는 뭐냐? A어가 도덕 문장이 참, 거짓, 판단이 판별이죠, 정확히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얘기죠. 자, 2문단으로 갑시다. 왜 그러냐? A어 입장에서는 자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 자, 저는 진리적합성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바꿀게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의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 원리를 바탕이래요. 근데 그 원리가 뭐래요? 이 모든 문장이 분석적 문장이거나 아니면 종합적 문장이래요. 자, 여기 이 두 개념이 나오는데, 문장이 참거짓 판별이 가능하려면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어렵다면 여기까지만 받아들여도 돼요. 일단은 근데 설명을 하자면, 분석적 문장은 뭐래요?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된다.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게 지금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죠. 이런 게 이제 분석적 문장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 분석적 문장의 정의 자체가 이 뒤에서 사용되지 않거든요. 포인트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리고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된다. 뭐 이 글씨는 파랗다. 지금 이 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글씨를 보고 있고 이 글씨는 파랗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파랗잖아요. 경험적 관찰로 검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 문장이죠. 이런 건데, 근데 도덕 문장은 그래서 참고 지수를 판단할 수가 없대요. 자, 왜 그러냐?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고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예를 들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수어인 A 요거가 주어인 선 얘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뭐 더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은 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대요.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우리가 경험적 관찰을 하려면 우리의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걸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여러분이 집중할 건 뭐냐? 도덕 문장은 참거짓 판별이 안 되는데, 왜?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뽑아낼 수 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읽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는. 저는 지금 해설하니까 이걸 설명한 거지. 자, 3문단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대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대요. 그게 뭐냐? 정서적 의미라는 거죠. 정서가 이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참거짓 판별이 가능하다라고 이게 오해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도덕 용어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2가지 용법이 있는 거래요.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대요. 왜 그러냐?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고, 어떤 사실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쓸 수 있대요.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 거죠. 만약에 도둑질은 나쁘다. 이게 이제 도덕 문장인 거잖아요. 이게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다. 2번인 거죠.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술적 용법이 되면 도덕 문장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죠. 근데 어떤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도둑질하면 나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 거라면 이거는 도덕 문장이 되고, 그러면 이게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A어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도덕 문장을 말하는 거는 감정을 담은 거라는 거죠.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이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그거를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뭔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그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분하고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전통적인 윤리학하고 되게 거리가 먼 주장이라는 거죠. 근데 선구적인 면도 있대요. 자, 그러면 이 3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요약해야 되는 건 뭐냐? 도덕 문장을 참거짓 판별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건, 이거는 1번 표현적 용법하고 2번 기술적 용법 구분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기술적 용법인 경우에는 이거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적인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감정 표현일 경우에는 사실 기술이 아니에요. 그 얘기라는 거죠. 자, 나로 넘어갑시다. 자, 1문단,
여기서가 문제겠죠. PQ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호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변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데요. 다음의 논의는 이를 보여준대. 자,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요거 다른 방식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대로. 요렇게 쓰죠. P이다. 따라서 Q이다. 요런 식으로 쓰죠. 요런 식으로 쓰면 조금 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전권긍정식이라고 한대요. 자, 전권긍정식이 뭐냐?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라는 뜻에서 타당하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참이면 얘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문장이 그냥 단독으로 얘기를 하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자, P면 Q이다. 이게 면이니까 조건문이잖아요. 조건문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귤은 맛있다라는 거는 이제 화자의 선호. 아, 귤 좋아하지. 귤 맛있어. 라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하지만 이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이게 선호를 표현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에 전권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지금 요거 같이 P면 Q이다의 P와 P, P이다의 P 사이에 그러니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해서 이게 P고 이게 Q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P이다는 어때요? 귤은 맛있다죠. 이게 P가 되죠. 그런데 이 녀석하고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권긍정식인데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대요. 자, 똑같이 표절은 나쁘다. 이거에 P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게 Q죠. 자, 그러면 표절은 나쁘다. 또 이게 P죠.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게 Q죠. 이런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대요.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이게 감정을 표현한 거라면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된대요. A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금. 자, 그래서 A어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긍정식의 타당성은 그러니까 전권긍정식에 도덕 문장이 들어가면 틀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권긍정식은 도덕 문장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된대요. 이 지점에 대해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했대요. 자, 그러면 1문단의 얘기는 뭐냐? 자, 전권긍정식이 있는데, 자, 도덕 문장이 P면 Q이다에서 P이다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이 문단. 그래서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이게 아까 위에서 P였죠.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대요. 행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대요.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 그러니까 이게 표절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내용과 완전히 상관없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진술되든 아니면 뭐 전권긍정식으로 들어가든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어쨌든 판단적이다. 그가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적이라는 거는 이게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는 게 그 문장의 애초 본질이라는 거죠. 자,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대요. 자, 이게 A어랑 반대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는 없대요. 그래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로도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그냥 말한 경우와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귤은 맛있다. 이게 P죠. 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슷하다.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속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단적인 본질을 발현하지 못해요. 근데 행크스 입장에서는 이 맥락에서도 이게 판단적인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대상, 여기서 표절이죠. 속성, 나쁨을 어쨌든 부여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단의 내용은 뭐냐? 행크스의 얘기가 지금 판단적 문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얘는 판단적 문장은 도덕 문장이더라도 대상에 속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참, 거짓, 판별 가능하다. 참, 거짓, 판별 가능하다. 그래서 전권 긍정식에 넣을 수 있다죠. 지금 행크스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자, 12번.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건 검증이 가능하다. 아까 표현적하고 기술적 있다 그랬죠? 자, 표현적하고 기술적 있다 그랬는데 기술적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맞는 얘기고. 자, 표현적 용법. 이건 감정 표현이라 그랬죠? 감정 표현하는 문장하고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3번.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인데,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였나 해서 본 분석적 문장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4번.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을 짜치게 내잖아요. 보세요. 도덕 용어의 용법을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본 거는 기술적 용법하고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라고 돼 있죠. 근데 도덕 문장은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가 기술적 용법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표현적 용법일 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라 그랬어요. 도덕 용어는 그냥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도덕 용어가 사실을 기술하거나 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 뭐래요?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용법 얘기만 하는 거죠. 표현적 용법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4번이 틀리죠. 자, 5번. 도덕 문장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 도덕 문장을 참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 그러니까 기술적 용법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자, 이게 A어의 입장이니까. 자, 13번으로 갑시다.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봅시다. 아, 이 행크스의 얘기네요. 자, 행크스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표현된 귤은 맛있다. 행크스는 이게 판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표절은 나쁘다. 이것도 또 P죠. 이렇게 씁시다.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랬는데 단독으로 진술되나 아니면 다른 때나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도 틀리고요. 자,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물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조건문에 자,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똑같죠. 2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어차피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진이죠. 그래서 3번도 틀리고. 자,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는 화자가 이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게 진술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독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자, 여기 보면 화자의 문장 진술은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화자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진술할 수 있다 그랬죠. 진술할 수 없죠. 자, 그래서 4번도 안 되고. 자, 5번. 표절은 나쁘다. 자, 다시 P죠.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자, 표절은 나쁘다가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한번 봐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요 얘기죠. 자, 귤은 맛있다가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거죠. 이때는 화자가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이 상황이랑 표절은 나쁘다가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이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맥락은 뭐냐? 조건문에 들어갈 때 라는 거죠. 그때도 자,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긴 뭐래요? 판단적 본질은 발현하지는 못하는데 이때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맞죠. 자, 오해할까봐 하나 말씀드립니다. 발현 안 하는데 본질 잃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발현하지 않는다. 여기는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본질을 잃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발현하지 않는다라는 말 서술어하고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서술어. 본질을 잃지 않는다라는 서술어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시시콜콜 따질 게 많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유지한다며 여기서는. 그리고 본문에서는 본질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잃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갑시다.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래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는데 전통적인 윤리학자는 그렇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가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객관적 근거를 찾는다 그랬죠. 이 객관적이라는 거는 주체와 독립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주면 좋아요. 독립적이다는 객관적이다. 자, 2번 옳지 않다.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있죠.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도덕 문장이.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고. 자, 3번.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옳지 않다. 그렇죠?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아서. 이거는 이문단, 그러니까 가의 이문단의 내용 자체가 이거였죠. 그렇고. 자, 4번. 자, 전권 긍정식의 두 전제. P면 Q이다. P이다. 이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에서 A형은 그렇다고 본다. 왜? 도덕 문장은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A어가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나요? 없죠. A어는 도덕 문장 자체가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행크스는 어때요? 옳지 않다.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으로 일부러 사용된 때랑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14번에는 4번이 되겠고요. 자, 15번으로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라. 기억이 뭔지 봅시다. 그 아까 뭐 논리학자들이 뭐 어떻게 얘기했다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인데 뭐냐면, 전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면 이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니까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몇몇 논리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라는 건데, 이 얘기죠.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그런데 P가 도덕문장. 그러면 Q가 참 보장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어가 맞으면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 A어가 맞는 것과 관계없이 전권 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하죠. 근데 이 얘기는 A어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A어가 오히려 이걸 근거로 도덕 문장을 여기 집어넣지 말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자, 2번.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이 맞으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기억은 전권 긍정식이 맞으려면 두 전제, 요거랑 요거에 P면 Q이다와 P에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그렇죠? 자, 기억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그러니까 이건 귤은 맛있다 였죠? 제기될 수 있고, 자,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 이게 행크스잖아요.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왜? 발생하지 않죠. 왜? 다 어차피 뜻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15번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6번으로 갑시다. 자,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대요. 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P면 Q이다죠. 이런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왜냐하면 태도를 표현하는데 태도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태도이면 태도이니까 태도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에는 참거짓이 없다. 그래서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P면 Q이다. 와 P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Q이다에 반대할 수가 있냐? 그거는 비일관적이다. 일관적이지가 않다. 자,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아까 위에서는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그러니까 전권 긍정의 방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일부러 전권 긍정식이랑 비슷하게 보이려고 이거를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태도잖아요. 태도는 온, 오프 같은 거죠. 자,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며요. 그래서 자선은 옳아요.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는 태도를 지녔대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다리가 안 맞다는 거죠. 아다리가 안 맞아서 비일관적이다.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가진 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보래요.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이게 A어죠. A어의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이 위의 주장하고 부딪히는군. A어의 주장이 지금 이 말하고 부딪히는가?
지금 여기서는 딱히 부딪히는 게 보이지는 않죠? 그 말이 지금 여기, 지금 요 부분.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거다. 라는 주장하고 부딪히느냐? 그렇진 않죠. 일단 요거 놔두고요. 자, 2번. 논증이 타당하는 게 전제와 결론의 참여에 의해 규정된다. 이게 전권긍정이잖아요. 자, 타당성을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는 보기에 주장하고 상충하는군. 지금 논증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가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상충하죠. 왜? 여기서는 참거짓 판별이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자, 2번.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거는 전통윤리죠. 그런데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에 주장하고 상충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객관적 기준은 딱 맞고 틀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찬성과 반대는 딱 맞고 틀리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상충하죠. 자, 4번. 귤은 맛있다가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대요. 그거는 자선을 옳다가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안 부딪히죠. 그렇죠? 5번. 도둑질은 나쁘다 라는 얘기는 기분이죠. 그래서 이거 A어 얘기죠. 이거는 A어 얘기인데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에 중장하고 부딪히는 게 그렇죠?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A어의 얘기가 태도의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에 주장하고 상충하느냐? 상충하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1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갑시다.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거 수색하는 뭐를 수색하나요? 객관적 그거를 찾는 것이다. 수색하는. 이거 수색하는 안 되겠죠? 이거는 탐색하는 정도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1번 안 되겠고. 안 되겠고. 제시하지. 뭐를 제시하지냐?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요게 되겠죠? 자, B가 2번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주장을 펼쳤다. 주장을 전파했다. 주장을 했다죠. 아니면 굳이 이런 한자어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주장을 설파, 아니면 주장을 또 뭐 할 수 있나? 설파했다. 주장을 관철.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발산하는. 요거는 뭘 발산하나 봅시다. D.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발산하는이 아니라 유발하는이 가깝겠죠? 감정을 유발하는 쪽이 가까울 것 같고, 공개하여. 뭘 공개하나 봅시다. 새로운 사고를 전개한. 공개하여가 아니라 전개하여가 더 가깝겠죠. 그래서 17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다음 장소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고전 문학이군요. 고전 소설. 다음 고전 소설 지문에서